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학들이 재택 수업을 올해 1학기 전체로 연장하자 질 낮은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하느냐며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5월 4일부터 출석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 했던 강원대학교. 그러나 지난주 올해 한 학기 전체를 재택 수업으로 변경 고지하자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만은 질 낮은 온라인 수업. 대면 강의 때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동영상 녹화하셔서 올리는 거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공계 쪽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실습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런 불만은 등록금 환불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 낮은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한 만큼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은 온라인 수업의 질을 따져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은 법적 책임도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신 강원대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학생들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월 급여에서 일정 좀 공제를 하자. 그다음에 간부님들은 조금 더 많이 좀 유도를 하자. 이러한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거의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 장학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검토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고등학교의 5월 등교 개학에 맞춰 대면 강의를 서두르자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번지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을 서둘러 누그러뜨리려면 출석 대면 수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과 대학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어 온라인 재택 수업에 따른 등록금 환불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선거 내내 원팀을 강조했던 이광재, 송기현 두 국회의원 당선인이 원주시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원주시장과 함께 보다 확장된 원팀을 구성해 지역 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광재, 송기현 국회의원 당선인이 원주시청을 찾았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2명과 같은 당 시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8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방곡 금대 지역 관광 활성화, 국도 42호선 확장, 캠프롱 조기 개방과 브로나이시 설치, 그리고 문막업들 도시 개발과 원주 교도소 이전 등 6개 사업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약간 불안하다라면 아직 우리 시로 넘어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래서 사용 승낙서라도 먼저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접수할 때 아예 접수시켜가지고 하게. 4.15 총선 과정에서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항바이러스 국가산단 조성과 우리 동네 주치 도입, 혁신도시 연구 융합특구 조성 등의 주요 공약들을 원주시 사업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원팀을 의정활동에서도 이어가며 원주시 현안사업 완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저랑 2박 3일 거기서 회장하고 과장하고 차관 장관까지 이렇게 해서 다 매듭을 딱 예산 문제는 매듭을 졌으면 좋겠고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기업이 오고 우리가 관심 포인트를 좀 바꿔서 사람이 올 수 있게 하고 온 사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어요.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과 시장 모두 같은 당적을 가진 원팀을 이룬 만큼 앞으로 얼마나 지역 발전을 일궈낼지 새로운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춘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영제 도입이 적절한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공론화를 통해 공영제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시내버스 회사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공영제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협의회 논의를 통해 현 버스회사 경영진이 물러나기로 결정돼 공영제 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됨에 따라 협의체에서 공영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다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의 방법과 절차는 시민협의회가 정하게 됩니다. 이후 춘천시는 관련 용역을 맡기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춘천에서 시내버스 공영제가 시행될지 안 될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조의 공영제 요구에 대해 시장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공영제 공론화가 금방 끝나지 않을 텐데 그동안 버스 회사의 경영 개선이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또 시민협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자치단체가 버스 운행을 책임지는 것으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달 정도 휴장했던 영동 지역의 가축 시장들이 모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모처럼 경매가 재개되면서 소 거래에 숨통이 트였고 농민들은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썰렁했던 가축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생후 6, 7개월 된 송아지부터 큰 소까지 150여 마리의 소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를 사러 온 농민들로 경매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2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영동 지역 가축시장들이 속속 재개장했습니다. 지난 17일 고성을 시작으로 강릉과 양양에 이어 삼척 가축시장까지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소를 제때 내놓지 못해 어려움이 컸던 축산농가들은 시름을 덜게 됐고 구매자들은 좋은 소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소장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소를 사지 못했습니다. 못 사다 오늘이 축협에서 시장 문을 열기 때문에 오늘 소 사러 왔습니다. 예. 소를 9마리 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유지되면서 가축시장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소를 싣고 온 차량과 방문자들은 입구에서 일일이 소독을 받았고 사전 신청한 구매자에 한해서만 발열 검사를 받고 방역복을 입은 뒤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전에 파실 분과 사실 분들이 예약 이후에 접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축산농가들은 이 소를 사거나 팔 때 다소 불편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장에 들어갔던 가축시장들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꽉 막혔던 한우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알펜시아 매각 문제와 육아수당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의원들은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매번 실패한 데 대한 지적과 함께 강원도의 육아수당 지급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알펜시아 매각의 경우 현재도 매입 의사를 밝히는 곳이 서너 곳 있다고 밝혔고 출산율이 낮아졌지만 감소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작은 학교의 등교 개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난 27일 본방송 보도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이
작은 학교 등교를 교육감에게 위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어제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서 다수의 의견이었던 5월 11일 고3부터 순차 등교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긴급 돌봄으로 사실상 부분 개학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현격히 낮은 작은 학교의 등교는 교육감에게 위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내 농어업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시군의 반대로 강원도 의회를 통과한 농어업인 수당이 내년으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며 오는 7월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급 대상과 분담률 등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지급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이달 초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시군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당 지급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강원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강릉선 KTX의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3월 중 영동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 KTX 강릉선 이용객은 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7천 명보다 58.4%가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업 매출 지수도 전년 대비 12.4% 감소했으며 숙박 음식점이 마이너스 22.4%, 예술 스포츠 여가가 마이너스 11.1%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운행해온 국제여객선 DBS 크루즈 페리가 폐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날짜로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동해항에서 일본 사카이 미나토, 마리주루 항로를 운행했던 DBS 크루즈 페리의 외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 폐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DBS 크루즈 페리는 지난 2008년부터 외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2009년부터 일본과 러시아로 수출입 화물과 여행객을 수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관광 불매 운동과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취항 10여 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강원경찰이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어린이날까지 일주일간을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암행 순찰차 석대와 이동식 단속 장비 11대를 활용해 과속, 난폭 운전 등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날 전후로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이 하루 평균 57만 대로 평소 주말 대비 28%가 증가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평시 대비 33%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초대형 국책사업인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춘천 남산면 일대에 가속기 혁신도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남산면 광판리 일대 12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방사광 가속기 연구지원동과 기숙사, 체험관과 복합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방사광 가속기 유치 선언 이후 혁신도시 구축 준비에 착수했다며 현재 조성과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방사강 가속기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이 다음 달 6일 발표될 최종 후보지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6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춘천을 비롯해 경북 포항과 전남 나주, 충북 청주 등 4개 지자체별 발표가 진행된 뒤 당일 오후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두 곳은 다음 날인 5월 7일 현장 실사를 거쳐 이르면 당일 대상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입지 조건과 지자체 지원이 주된 평가 항목인 만큼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집안 안정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